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문제가 이제 이대로 나오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장님 그 시인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험을 4월 7일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 4월 8일 넘어가면 일부 문제가 조금 바뀌는 관계로 그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문제는 조금 바뀐 게 따로 이제 2025년도 출제 문제 해가지고 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2개 나가 있죠. 2개 중에 어떤 걸 공부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4월 7일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앞에 하실 분들하고 그 뒤에 아마 나는 합격이 될 것 같다는 분들하고는 문제가 약간 다르니까 그걸 참조해서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이게 7일 문제거든요. 앞뒤 양면입니다. 이게. 앞뒤 양면. 저 모두 앞뒤 양면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문제를 보고서 내가 이해를 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문제 풀면 이거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어떤 설명들은 간접적으로 다 드립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면 1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선은 이 문제에 답이 뭔가를 체크한다 시험 치고 처음부터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는 쪽으로 해서 2-3번 정도 보시는 동안에 아마 제가 오늘도 할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이제 귀에 들리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해답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얼굴 외우듯이 익숙하게 자꾸 답을 찾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핸드폰에도 이렇게 다운받으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동영상으로도 받아서 이제 트로트 노래 감상하듯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혹시 한번 보신 분들 가운데 질문하실 게 혹시 있던가요? 모르니까 질문할 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도 걱정하거나 민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초보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자꾸 책만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책을 지금 당장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누적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 혹시 그거 아니고 다른 부분에 질문하실 거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나는 거 궁금한 거 아직은 더 다녀봐야 알겠다. 네, 그럼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5월에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작년 5월에 뉴스에 나왔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냐 하면 요 내용이 들어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뉴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간에 파도에 반쯤 잠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본 여행객들이 북한 잠수함이라고 오인 신고하는 사례도 많고 또 어선들이 충돌하는 사고까지 있어서 어민들은 안전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인근 해상입니다. 해안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돌출된 바위가 눈에 띕니다. 일몰이나 썰물 때 또 파도의 세기에 따라 물에 잡혔다 드러났다 하면 일명 간수람입니다. 파도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잠수함처럼 보이기도 해 오인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거 뭐 밑에서 장수함 같은 게 지나가니까 위에 대가리가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해요. 2021년 이후 이런 가출함이나 레저 선박 등을 북한 잠수함 등으로 오인한 신고는 강원 동해안에만 30건이 넘습니다.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면서 주변에는 이렇게 해당 바위가 잠수함이 아니라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출함은 어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 안 보이기 때문에 수중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만 선박 6척이 이 가출함과 충돌해 기관실 침수나 선체 파손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스크루나 그런 거 다치해가지고 내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고성군 수협은 이 가출함에 보표 등을 설치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해양경찰도 오인 신고 예방 대책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수입니다. 이게 지금 뉴스거든요. 그것도 KBS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게 나오는 용어 중에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데 간추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혹시 간추람이 대강 짐작한데 뭘 간추람이라 하는가 짐작이 가십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 보였다 안 보였다. 보이다 안 보였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이 사실은 우리는 바닷물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잠겼다가 보였다가 하는 것을 감출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다는 말이죠. 뉴스에 나오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KBS에서는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고 이 뉴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시험에 저쪽 시험에도 나오고 나중에 서영선거 시험에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즉 강원도 고성 대진안 앞에 지금 있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 이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간추람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이라면 이거는 휴전섬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출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인 신고가 엄청 하다. 왜? 잠수함처럼 생기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저렇게 바다 물속에 암초가 있으면 실제로는 무엇을 설치해서 알려주어야 하면 이걸 설치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물인데 바위가 있죠. 바위가 이게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 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안 보일 때에 주변에 배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거든요. 이 시설이 뭐냐 하면 뜻하는 바가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피해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낮에는 이런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보여서 피해갈 수 있도록. 밤 되면 여기에 빛이 반짝반짝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얀색 빛이 깜빡깜빡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만들 때에 덩치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몸통이라 그럽니다. 몸체라 그러거든요. 몸체, 그 다음에 몸체 위에 있는 머리 쪽에 표시하는 거라고 두표라 그럽니다. 머리 쪽에 있는 표시하는 거. 두표, 몸체, 요것에다가 색칠과 모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색칠은 검고 빨갛고 검고 요것으로 해서 암초가 있다는 걸 표시해주고 이게 만약에
햇빛에 낡아서 안 보여도 검은색 동그라미 2개만 있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완벽한 거고 동그라미 검은색 2개만 있어도 이거를 똑같은 뜻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콘은 이걸 뜻하는 아이콘은 동그라미 검은색 2개를 이 아이콘으로 봅니다. 시험에 검은색 동그라미 2개만 나옵니다. 왜? 이거 다 그리려 하면 프린터 컬러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 컬러 내는 시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검은색 동그라미 2개만 딱 내놓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약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요 색깔을 블랙, 레드, 블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B, R, B 이렇게만 써갖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블랙, 레드, 블랙 이렇게만 만들어갖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얘기해보면 답변이 나옵니다. 실력 문제 안에 한두 문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암초가 있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했는데 아까 봤던 고성에 있는 대신한 앞에는 이거 없이 암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이런 표시가 있으면 덜 위험할 텐데 이런 표시가 없다고 작년 5월 1일 날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알려주는 항행통보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이게 알려주는데 거기에 가면 요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에 띄워놓은 거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기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둥을 박아놓은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것 또렷한 거고 검은 공 2개는 허지를 보이죠. 그래서 검은 공 2개 보이는 이게 이 뜻이고 이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세워졌는데 멀리서 보니까 뭔지 모르겠다. 무조건 검은 공 2개입니다.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칸을 질러서 색깔 표시를 하기 힘드니까 안 하고 보십시오. 블랙, 레드, 블랙 이렇게 딱 표시해가지고 요거 칠은 안 했지만 이것이 블랙, 레드, 블랙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냥 써먹습니다. 이러면 인식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시험 내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거에 비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표시 안 된 대로 되어 있는 요 이는 흰색 불빛을 2번 깜빡 한 번 켜질 때마다 흰색 불빛을 2번 깜빡 해준다는 뜻으로 씁니다. 지금은 하실 필요 없지만 이것은 수면에 이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높이가 거의 조금만 떨어지면 거의 수면에 이렇게 깔려가 있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5초마다 켜질 때 2번 깜빡깜빡하고 둘, 셋, 넷, 다섯 깜빡깜빡 둘, 셋, 넷, 다섯 깜빡깜빡 둘, 셋 이런 식으로 밤새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기둥이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데 뒤에 보면은 글자가 더 붙었죠. 요거는 앞에 붙은 요 글자는 불이 깜빡깜빡 하는 높이가 수면에서부터 18m 위에서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에 달려있는 불이 깜빡이는 높이가 18m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7에 대문자로 M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 불빛이 어디까지 보이느냐는 겁니다. 이게 울릉도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힘이 7 마일입니다. 마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용하는 마일은 1마일이 1852m 갑니다. 그래서 7배, 1852m에 7배까지 간다는 뜻이 되니까 1에 7, 8, 56, 한 13km 쪽 간다는 뜻입니다. 저 불빛이 우리 키로수로는
한 13km까지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852m는 앞으로 이제 외워야 돼요. 왜냐면 바다에서는 배가 가는 거리를 전부 저렇게 마일로 다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이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지금부터 10번 이상 반복해 드릴 테니까 노트에서도 됩니다. 1852m씩 7배가는 한 13km까지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제주도 실험여행을 다녀온 제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교수님, 이게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보면은, 이거 보시면 제주도 흔하게 보는 영암 흘러내리는 것 같죠? 이 제주도입니다. 멀리서 보면 한가운데 있는데, 딱 보시니까 느낌이 눈 좋으신 분은 위에 검고 중간에 약간 빨갛고 밑에 검고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보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안 보이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는 검고 중간에 빨갛고 밑에는 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더 그래서 자세하게 더 가까이 가면 이제 보이죠. 보이시나요? 설명을 듣고 보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많이 가셨어도 이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거를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검고 빨갛고 검고 위에 동그라미 2개라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찬가지 비슷한 색깔이 있죠. 그래서 그 제자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일부러 가까이 가 더 찍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검은색 동그라미 2개, 검고 빨갛고 이거 분명히 암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암초에 있다는 뜻인데 저한테 질문한 건 교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색깔은 분명히 검고 빨고 검고 이게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게 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해가지고 궁리 중입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이거 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사다리 올라가서 들어가고 현관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암초 표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탐색을 위해서 미지수입니다. 저거는 암초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안초나 그런 데 설치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해봐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설정 힘들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기에는 아니 교수님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싶어서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7월 21일 날 또 나왔어요. 뉴스가. 어떤 뉴스에 나왔냐면 지난번에 있던 암초가 저 보십시오. 항로 표지를 설치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 2달 좀 지나가지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과 오인으로 인한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강원도 고성군 대전항 북방 약 500m 해상에 있는 암초에 항로 표지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이게 항로 표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교통표지와 똑같은 겁니다. 육상의 교통표지와 똑같은 것이 항로 표지인데 무엇을 설치했을까요? 여기에다가 이때까지 본 것을 설치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걸 설치했어요. 동그라미 2개, 기둥파가 났죠. 그래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게 암초가 있으니까 걔들 비계단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 공통이에요?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외워놓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바다 쪽에 이런 것만 보이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공식 명칭은 고립장애 표지입니다. 고립장애 표지. 고립. 육지 연결된 게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 고립.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다. 난초가 있다. 고립장애 표지입니다. 항로 표지에 말하는 가지수 중에 요금은 고립장애 표지라고 합니다. 이런 건 설치됐다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가면 찾아볼 거고 대진항에 가면 또 찾아볼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 모인 거는 평상시 아는 것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처음 듣지만 이때까지 뉴스에서도 했고 주변에 흔하게 있었는데 놓친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지나가면서 설명할 수 가이드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시험에 있는 가이드가 그런 거 해주면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죠. 이걸 봅시다. 한번 보시죠.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잘못 입력된 자표는 숫자 1개로 나타났습니다. 공부는 조동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잘못 입력된 자표는 숫자 1개로 나타났습니다. 공부는 조종사들을 상대로 비행 전 단계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발 장비책 마련해 놨습니다. 박희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장병들이 전투기 외형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커다란 급유기를 조작해 기름을 넣고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기체를 들여다봅니다. 빠른 기동성에 필승 보라라는 별칭도 있는 KF-16을 이륙전 여러 인원들이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륙에만 여럿이 동원되는데 이번엔 잘못된 좌표가 유력한 원인이 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KF-16에 입력해야 하는 좌표는 모두 15자리로 각각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종수가 잘못 입력한 숫자는 7자리 위도 가운데 1개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좌표에서 숫자 1개만 달라져도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점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오폭 사고에서도 목표인 훈련장과 실제 탄착점 사이는 8km 정도 거리입니다. 현재 공군 매뉴얼은 최초 부여된 좌표 입력부터 검증까지 조종사 1명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명만 실수해도 지금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만큼 공군은 실제 조종사 실수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속이 안 좋은 거. 이게 지금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우리 위치를 전부 숫자로 갖다 바꿔가지고 기계에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사고가 난 건 뭐냐면 기계에 숫자를 입력할 때에 0을 넣을 걸 5로, 그러니까 0은 우리가 보통 보면 영어로 많이 하게 되면 제로 1이 안 하고 O라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5하고 0이라는 O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0하고 5가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배를 조정하는 것도 똑같이 그런 숫자를 씁니다. 똑같은 그 숫자를 가지고 기계에 입력을 하고 배가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뿐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위치도 전부 숫자로 바꾸고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잘못 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안초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주 전문가처럼 잘 할 필요 정도 수준 되려 하면 한 3년은 하셔야 됩니다. 보통 3, 4년씩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학기 하면서 그 수준까지 가는 건 뭐 무리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니 잘 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리도 시끄럽고 하니까 지금 25분 지났으니까 씻고 쉬겠습니다.